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우 이슈토크입니다. 8월 수도권 집값이 2006년 12월 이후 14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고점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상승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추가 발표와 사전 청약 확대가 집값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하정민 닥터아파트 리서치 전문위원과 정숙 한국부동산중개사협회 계양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14년 만에 수도권 집값 상승, 최대 상승이다. 네.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새롭지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항상 최대 상승이라는 표현을 많이 봐서 일단 좀 이렇게 표현한 근거나 최근에 데이터부터 좀 확인하고 갈까요? 네. 지금 연일 아파트들이 신고가 갱신하는 지역들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최근 이제 3개월간을 조금 봤을 때에는 오름폭이 약간 둔화가 됐었어요. 그 이유는 아마 이제 여름철, 휴가철도 있었고 비수기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지금 다시 약간 오름폭이 가파르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아무래도 경기, 서울, 인천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서울권이 약한 1.1%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경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도 2.24%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양, 인천 지역 같은 경우가 2.25% 정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계양 지역 예를 들어서 좀 살펴볼까요? 상승폭 상황 실제로 어떻습니까? 계양 지역에는 현재에서 제가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약간 오르기는 했어요. 근데 떨어진 적은 없고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제가 이제 수치로 말하면 0.2 정도, 0.2 정도 올랐고요. 그러니까 잔잔하게 가고 있어요. 물건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 심리가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집을 내놓질 않아. 그냥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실수요자가 사고 싶어도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물건 하나가 나오면 좀 높은 가격으로 내놔도 잠깐 있다 그게 이제 매매가 되니까 가격이 매매되면 그게 이제 마지노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간 적이 없어요. 계속.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오름폭은 좀 더 큰가요? 지난해하고 작년 8월 달하고 지금하고 하면은 많죠. 폭이 한 1억 이상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폭 이야기가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잖아요. 계양구에는 또 구도심 지역도 있고 빌라 같은 경우에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빌라의 지금 상승폭 또 일어나고 있는 현장 상황도 좀 듣고 싶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전에는 빌라를 사면 안 된다. 저희가 손님한테도 빌라 사지 마세요. 조금 힘드셔도 아파트를 사세요 이랬는데 요즘은 빌라도 계양구 같은 경우는 좀 노후된 빌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계양 1구역 같은 경우가 빌라하고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 이렇게 있어가지고 재개발을 해갖고 이제 호황을 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 심리가 많아져갖고 계양구 전체에 있는 빌라들이 없어요. 매매할 게 없어요. 지금 물건 살려면 대기 손님이 서 있을 정도로 빌라들이 많이 지금 매매가 됐고 벌써 한 바퀴 두 바퀴째 돌았고 지금 세 바퀴째도 뭐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바퀴 두 바퀴째 돈다는 거는 이게 정확히 말하면 무슨 의미인 거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한 두세 달, 두세 달에 한 번씩 투자자들이 많이 온 거죠. 실거주자들은 사실은 빌라를 많이 사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빌라에 관심이 많은 건 또 알겠는데 걱정하는 관심들도 있잖아요. 뭐 서울에서 이미 뭐 깡통 전세주의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도 우려하고 있나요? 우려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기를 나오기 전에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공부를 조금 더 해갖고 왔는데 서울에서 이제 강남에서 터진 부분도 있지만 계양 같은 경우, 부평 같은 경우도 지금 위험 요소들이 좀 많이는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그냥 한 개, 두 개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막 법인업체나 이런 데서 하는 거는 사실은 조심해서 전세를 들어가셨으면 하는 예. 바람이 있고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시청자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빌라 가격이 A라는 빌라가 있다면 A라는 빌라의 기준 시가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기준 시가 가격의 150% 이상이 넘어가면 전세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런데 150% 이상이 돼도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깨끗이 수리해놓고 깨끗이 해놓으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제 조금 높은 가격이라도 전세를 들어가면 나중에 나올 때 힘이 들어요. 내가 이사 가야 되는데 제때 나올 수가 없어. 집값에 비해서 너무 세게 가격을 주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계약하면서 그 전세 계약도 기준 시가를 좀 알아보고, 기준 시가의 150%가 넘는다 싶으면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들어가시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신축. 신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 빌라가 전세가 110원에 나오고 120원에 나와요. 네. 그렇다면 그건 안 가셔야 되는 게 정답인데 그래도 가시더라고요. 네. 이제 집이 일단은 새 거고 예. 좋은 거예요. 잘 지어놨으니까. 그런 거에 현혹돼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2년, 4년 살고 나서 나오실 때는 오히려 자기가 전세금을 많이 손해본다든가 아니면 그 집을 떠나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신축할 때 꼭 신경 써서 잘 생각하고 가시고, 구주택도 들어갈 때는 기준 시가의 150% 이상이 넘으면 전세를 안 들어가시는 게 옳은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조심해서 들어가셨으면 합니다. 예. 가격 형성에 대한 자료가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도 많은 사고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를 접해본 부분입니다. 인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 꼭 유념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신도시 얘기 좀 해볼까요? 자, 정부에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했어요. 네. 30일에. 네. 예상과 좀 달랐어요, 결과가. 인천에서는 9월동이 좀 포함됐고요.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9월동이 지정이 됐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지정된 구역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세종시랑 지방이랑 그리고 수도권 내에 14만 호 추가 지정을 했는데요. 사실상 이것이 집값 안정을 주는 큰 효과가 나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언제 이제 완공이 돼서 들어갈지 일단 미지수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발표했던 지역들보다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일단 서울 도심부, 그러니까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서부터 남부 쪽 봤을 때 12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기존에는 다 5km에서 뭐 10km 이내로 가깝게 붙어 있었는데, 사실 입지가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를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뭐 신도시가 들어온다, 인프라는 당연히 좋아지겠지만 이미 내가 직장 근처에서 편리한 교통이라든지 이런 걸 누리고 싶어 하지, 그냥 조금 외딴 지역에 베드타운만 형성이 나서는 이게 도시가 살기도 굉장히 어렵고 입주를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꺼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발표가 집값 안정화를 불러일으킨다, 뭐 안심할 수 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네, 지회장님. 인천에서는 사실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를 못했던 9월동이잖아요. 생각도 못했죠. 예. 9월 지구에 대한 설명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9월동 같은 경우 저도 어저께 이제 듣고 깜짝 놀래고 그쪽 지회장님하고 통화를 좀 해보고,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발표가 되니까 뭐라 그럴까 좀 당황하시는 그런 기색이 역력하셨고 지금 9월동이 3기 신도시 규모가 면적이 220만 제곱미터잖아요. 약 67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건설하겠다는 거는 그 세대수가 그 18,000. 우리 계양이 17,000호예요. 근데 여기는 18,000호가 건설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면 계양보다 더 많이 짓겠다는 얘기야. 계양은 테크노밸리가 있어서 면적은 넓지만 집은 17,000호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인데 그쪽에서는 또 환영을 하더라고요.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 전부터 거기를 좀 개발했으면 하는 곳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해준다고 하니 되게 이제 환영하는 쪽이고, 그쪽이 또 위치도 좋아요. 9월동 같은 경우는 9월 3기 신도시 지정된 곳은
인천 중심시가지와 가까워요. 네. 기반 시설도 잘 돼 있고 예. 입지 여건이 양호하고 그 인천 지하철 1호선 시청역으로 가는 그것도 한 3km 정도만 가면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마을버스 타면 가기 쉽게끔 그래서 교통이나 환경이나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게 거의 이루어진 상태 그런 위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3기 신도시 계양 3기 신도시보다는 위치적으로는 조금 노른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그쪽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네, 거예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했던 말씀을 네. 해주셨고 예측을 예상했는데 빠졌어요. 고천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부담이었을까요? 왜 빠졌을까요? 지금 빠지게 네. 된 지역을 보면요. 그 입지가 굉장히 이제 서울권 진출입이 좋고 네. 교통 인프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지역, 뭐 하남이라든지 이런 네. 지역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이제 뭐 김포 고촌 같은 지역은요 아직 GTX에 대한 이슈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이런 것이 뭐 재검토에 작용을 했다라고 미쳐지고요. 또 하나는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가가 지금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남 지역도 그렇고요. 3기 신도시로 발표한 예상 지역들이 모두 다 지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거 심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뭐 감정가라든지 이런 문제도 배제할 수가 없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뭐 구월동 같은 경우 급습해서 발표가 났다시피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기존에 알다시피 LH의 투기 세력이라 광명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투기 세력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골라내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추가 발표에 좀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이제 서울 인접 지역 위주로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이런 시선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자, 또 그 사이에 새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전 청약. 사실 네. 공공 물량 위주로 이제 저희가 접하다가 그 사이에 민간 물량으로 확대를 하겠다. 네. 또 이런 정부 방침이 있었어요. 자, 계양 신도시부터 좀 볼까요? 민간 물량이라 그러면 뭐 어느 정도나 되는지 또 어떻게 기대를 가져야 되는지 일단 예. 사실 뭐 계양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수도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약간 민간 물량을 안고 가지고 오게 되면 약 10만 호 정도다라고 이제 뭐 발표가 네. 났어요. 하지만 이게요 확정이 난 게 아니에요. 이게 민간 건설사들이 이게 유입을 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발표가 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진짜 뭐 공급량이 확 늘어지거나 이러한 것으로 효과를 좀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있으면 물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할 수 예.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민간이 가지고 있었던 분양 물량에 대해서 미리 사전 청약에 예. 포함시키도록 유도를 하겠다지 이게 뭐 그렇다 해서 이게 뭐 집값 안정화라든지 지금 현재 매수 심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매수 심리가 계속 뭐 125%까지 지금 125까지 지수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거를 안정적으로 잠재워 주기는 어렵고 또한 사실 물량이 없이 청약 숫자에 좀 불과하다. 그래서 좀 미봉책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계양 신도시가 사전 청약 결과에서 1위를 했다는 보도를 저희가 해드렸고 또 우리가 네. 보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과 인기가 많이 있었다는 네. 거잖아요. 연령층별로 좀 보면 어떻게 나타났었죠? 아무래도 지금 가장 뭐 영끌을 해서 집을 사려는 수요가 3040, 30대, 40대 네.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한 40%의 이상 비율을 30대가 차지를 했고요. 그 뒤가 40대, 20%, 뭐 20대, 10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됐는데 좀 주목해 보실 점이 계양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처음 사전 청약에 예. 들어갔기 때문에 관심을 더 많이 받았기도 하고요. 이 청약된 비율을 좀 살펴보면요. 59제곱미터는 예. 성향률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족 단위가 거주할 수 있는 8호제곱미터 국민 네.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지금 청약률이 뭐 300대를 넘어 300대를 예. 넘어서는 등 330대.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1, 2인 가구의 거주 예. 수요보다 가족 단위의 거주 수요가 굉장히 많고 그 중에 이제 3, 40대의 비율이 아주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언제 입주를 할지 또 뭐 확정 분양가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불명확한 것들이 많잖아요. 자, 이 상황에서 입주까지 물론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은 계속 이어질까요? 향후? 사실 이 시간이 늘어지면서요.
사실 지금 주변에 민간으로 공급하는 공급량이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 이 열기를 그대로 끌고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민간에 대한 수주라든지 허가나 지금 물량이 많이 안 네.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네. 또 향후 시가를 봤을 때 지금은 이 청약이 이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로 집을 사거나 이럴 때 영향을 아직은 미치지 않는 수준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전에도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사전 청약과 본 청약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 청약 때 청약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무주택자로 오랫동안 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제 생각에는 조만간 기사가 또 날 것 같아요. 임대, 전세 대란 기사가 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이제 임대가가 집값만큼 올라가는 걸 지켜보면서 과연 내가 7년이 될지 8년이 될지 청약만 믿고 기다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청약률이 본청약까지 끌고 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예. 지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향후 입주를 모두가 기다릴까요? 서울에서 네. 몇 년 전에 한번 실패 봤잖아요. 행복주택 네. 했는데 실패 본 걸로 보면 글쎄요. 본 계약을 네. 100%할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기다리는 게 지루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보상이 전번에 제가 와서 말씀할 때 61%였는데 지금은 더 높아졌어요. 예. 더 그 계약률이 더 높아져서 조금 강제성도 좀 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강제성을 띄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빨라지기는 할 것 같아요. 서울처럼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그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에 따라 좀 바뀌지 않을까요? 계속 올라간다고 치면 여기에서 이제 안전방으로 그냥 LH가 좀 싸니까 네. 좀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도 그러겠죠.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 지금 이제 신도시 그 지정된 이후에 이제 시간이 경과하면서 계양구가 솔직히 철도 계획이 새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없어요. 예. 뭐 어떤 개발 이슈가 추가로 나온 건 아닌데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또 인천에서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부평과 송도, 뭐 청라 함께. 이게 풍선 효과로 봐야 됩니까? 풍선 효과를 기대하는 매수 심리로 봐야 됩니까? 좀 예. 두 가지 다 봐야 될 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3기 신도시 계양의 사전 네. 청약자의 비율을 보면요. 거의 64%가 인천 지역에서 나왔지만 그 외의 수요가 있었거든요. 이 수도권 수요, 서울 수요도 한 40% 가까이 됐습니다. 38% 정도 됐기 네. 때문에 이런 걸 밀어봤을 때 양쪽을 다 노린 예.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일단 현장에서 거래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구매하러 오는 분들이 투자자가 많다. 분들 보면 뭐 지역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인지 인천 안에서 오시는 분들인지도 많이 보시죠. 투자자들은 외부에서 거의 와요. 인천 안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 한 20%? 예. 80%는 외부에서 다 오세요. 80% 정도가 외부에서 오는 투자자분들의 네. 성격이다. 지금 현장에서 이 그 공인중개업을 하시면서 과거에 이런 겪었던 비추어 볼 때 이런 적이 또 있었나요? 2006년도, 5년도, 6년도, 예. 7년도 한 3년 동안 그때 이제 7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집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좀 누르는 예. 현상이 있었는데 그때 또 인천 공항이 그때 예. 이제 뚫리면서 그런 현상이 또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요번에처럼 이렇게 외부 투자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 요번에는 외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블로그나 이런 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게 많이 예.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채널을 보고 떠도는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파악을 하지 않고 급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누가 사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사야지 하는 그런 심리도 지금 작용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막 진짜로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계약서 쓰고 가고 이럴 정도로. 알겠습니다. 자, 하정민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그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가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뭐 쓸 수 있는 카드 다 나왔지 않습니까? 뭐 공급량 늘리겠다고 나오고 지금 뭐 금리 같은 경우 사실 금리 인상과는 주택 가격을 잡기에는 굉장히 무리수라는 걸 우리가 이제 1, 2차 금리 인상 2007년도, 8년도, 11년도, 18년도 이렇게 해서 다 알고는 있지만 나라에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계속 다 내놓고 고점이다라고 시그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이 발표가 남과 동시에 올해도 지금 이해에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공급량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항상 받쳐주는 형국으로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네. 전세 대란 곧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조로 인해서 가격은 지속적으로 조금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추후 상황도 계속 준비해서 말씀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